저는 기계공학과 3학년 김순웅입니다. GPT를 이용해서 과연 기계공학과 학생은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하는지에 대해서 알려드리고자 이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기존의 공부 방법입니다. 저는 일반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와, 저 사람은 진짜 정석적으로 공부하네 싶을 정도로 FM 같은 스타일로 공부를 하였습니다. 슬라이드처럼 개념이해, 문제풀이, 문제 속 개념이해처럼 말이죠. 하지만 점점 고등학교와 대학교의 차이가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고등학교는 선생님께서 먼저 물어봐 주시기도 하시고 가르쳐 주시기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대학교는 진정한 자습을 하는 곳이라 느껴졌었습니다. 따라서 선생님의 역할을 해주는 곳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이때 GPT가 등장하여서 저에게 선생님 역할을 해주기 시작했습니다. 모르는 값을 알려주기도 하고 퀴즈를 내주고 친절하게 설명까지 이렇게 편한 것이 없었습니다. 이제 제가 GPT를 적용해서 어떻게 공부했는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해 위주의 과목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해 과목의 개념 정립 단계입니다. 처음에는 여러분들의 과의 전문가라고 GPT에게 역할을 부여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면 화학공학과의 시니어 엔지니어다 혹은 전자공학과라면 반도체 전문가다 이런 식으로 말입니다. 그렇게 해야 GPT가 생각하는 초점이 그쪽으로 잡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해를 보다 쉽게 하기 위해서 두 가지 답변을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쉬운 설명과 전문적인 설명을 모두 읽으며 이해를 하면 보다 빠르게 개념을 정립할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알려드리고 싶은 것은 위와 같이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포맷, 즉 기계공학과 전문가처럼 행동해라 같은 것이 있으면 다음과 같이 커스텀 인스트럭션에 미리 작성한다면 항상 그와 같은 틀로 GPT가 대답을 해주기 때문에 매우 편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제가 GPT에게 선생님 같다고 느낀 것이 질문을 받을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위와 같이 내가 궁극적으로 이루고자 하는 바를 역으로 물어볼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물어보게 되면 여러분이 궁금한 점을 해결할 수 있을 때까지 GPT가 질문을 형성해 줄 것입니다. 그래서 저의 경우는 현재 수강 중인 로봇공학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개념이 수업만 들은 상태이기 때문에 완벽하지 않아서 좀 더 쌓기 위해서 물어봤던 것이고 총 4가지 질문을 할 수 있는 포인트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다음과 같이 4가지의 질문을 또한 GPT에게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 슬라이드의 질문을 기반으로 각자 구체적으로 서술해달라는 질문을 해보았습니다. 또한 시각적으로 보게 된다면 이해에 도움이 많이 되기 때문에 시각화를 해달라는 요청까지 하였습니다. 오른쪽 상단처럼 아까 저희가 틀에 기입했던 것처럼 간단한 설명과 전문적인 설명 2가지 모두 적용을 해서 GPT가 알려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시각 자료를 통해서 이 패스 플래닝 알고리즘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이해를 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었습니다. 저는 로봇 분야로의 대학원 진학을 희망하기 때문에 학부 과정보다는 깊은 학습이 필요했습니다. 따라서 GPT의 플러그인 중에서 스칼라 AI를 사용하여서 학습을 더 진행하였습니다. 전 슬라이드 2번 알고리즘 관련하여서 보다 깊은 학습을 위해서 질문을 하고 좌측 하단처럼 어떤 논문들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그 후 우측 상단처럼 원하는 포맷을 기술하여서 얻고자 하는 정보를 획득합니다. 논문을 못 읽는 것이 시간적으로 소비가 많이 되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요약에 대한 정보를 항상 요구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결과는 우측 하단처럼 나올 수 있게 됩니다. 또한 한 가지 팁으로는 여러분들이 원하는 출처, 위키피디아나 인하대학교 기계공학과 사이트에서의 정보만 취급하고 싶다면 다음과 같이 GPT에게 얘기하는 포맷을 쓴다면
그것을 기반으로만 얘기를 해줄 것입니다. 이제는 문제풀이에 적용을 해볼 시간입니다. 제가 문제를 풀 때 항상 어려움을 겪었던 것은 헷갈리는 공식들이나 오른쪽 그림처럼 전공책 뒤편에 테이블에 쓰여져 있는 값들을 찾는 것이었습니다. 글씨도 많고 글씨도 작고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시간적 소요도 많이 걸리고 이 값들을 찾기 위해서는 무거운 책들도 들고 다니니까 불편한 점이 한둘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GPT에게 물어보면 그 단점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제 질문은 어떤 상태에 적용되는 공식과 그 공식을 이루는 변수가 또 식으로 이루어져 있다면 그것을 또한 알려달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렇게 하니 다음과 같이 공식과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상수들의 값들을 제공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단점들을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다른 이공계 학생들의 기준에도 적용이 가능하다는 점을 알려주기 위해서 잘 사용하지 않는 원자번호 50번을 끓는 점, 녹는 점, 그리고 원자량을 소수점 둘째까지 표현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플래그인 울프람을 통해서 정확한 값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렇게 자세하게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을 표현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GPT가 또한 값비싼 공학용 계산기 역할을 해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왼쪽처럼 솔버 기능도 사용을 할 수 있고 이제 매트랩 기능을 또한 사용을 해서 여러분들이 학습을 하다가 어려운 것을 이제 코드로서 다음과 같이 그래프, 시각화를 해서 여러분들의 이해를 도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많이 사용해서 진짜 보다 깊은 이해를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암기 위주의 과목입니다. 모든 대학생 여러분들에게 적용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이제 그것은 모든 사람에게 암기 과목이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철학에 대해서 진짜 어렵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외워도 다 비슷하게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누가 퀴즈를 만들어서 제공을 해줬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고 이제 PDF를 기반으로 만들어주는 것이 있어서 다음과 같이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이제 SQL PDF라는 홈페이지를 통해서 아이디를 획득하고 이를 기점으로 이 논문에 대해서 사지선다와 단답형 문제를 만들어줘 이런 식으로 하면은 GPT가 알아서 이렇게 문제를 만들어줍니다. 근데 여기에 단답형과 객관식을 잘 구분하지 못하는 것이 있어서 제가 다음과 같이 수정을 하는 과정도 포함을 하여서 영상을 제작해 보았습니다. 이제 단순히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단답형 문제를 다시 만들어줘 라고 간단하게 바꾸는 것을 토대로 이제 GPT가 정확한 답변을 해줄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 퀴즈 방식을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이것이 암기를 하는데 진짜 도움이 많이 된다고 권장하고 싶고 추천드리고 싶은 바입니다. 암기 과목을 단순히 외우는 것으로 끝난다면 기억에 안 남다는 것은 잘 아실 겁니다. 그렇기에 저도 좋아하고 여러분들도 아마 좋아하실 유튜브를 이용하여서 공부를 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크롬에 다음과 같은 확장 프로그램을 다운받습니다. 그 후 유튜브에 접속하면 좌측 사진처럼 영상의 자막들을 모두 볼 수 있고 위에 GPT 아이콘을 클릭하면 복사가 되고 자동으로 GPT에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그 정보를 기반으로 여러분들이 원하는 정보를 얻으면 될 것입니다. 저의 경우는 시간을 아까워하는 성향이 커서 다음과 같이 5개의 분리 포인트로 제공을 해달라는 요약을 해달라고 해서 답변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지금까지가 저의 공부 방법에 대한 영상이었습니다. 처음에는 GPT를 공부하는 것이 또한 공부로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GPT를 사용함으로써 여러분들이 얻을 수 있는 기대 효과는 무궁무진합니다. 저 또한 성적의 향상을 느꼈고요. 따라서 GPT를 사용하지 않으시는 분들과 사용하더라도 공부에 사용하지 않은 분들은 한 번쯤 해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기계공학과 김순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